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이슈톡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 한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서 저희 명절 때문에 조금 마지막 촬영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촬영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새로운 주제들, 새로운 내용 조금 준비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물류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내년에 시장에 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회사를 또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내년을 준비하는 사업 계획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고민이 있는데 물류 관련된 부분이 저는 내년에 좀 뭐 이렇게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공통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주가지수 시장 보니까 뭐 끝없이 올라갔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이걸 많이 했지만 이게 뭐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제 일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맞나? 혹은 또 반대편은 맞는데 내가 너무 뭐랄까 소극적인 거. 그렇죠. 파도가 왔는데 안 올라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그런 개인적인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때마침 또 그분께서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주제를 많이 이제 딱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는 이제 물가 관련해서 먼저 치솟는 물가 안정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화두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계속 뭐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은 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언제쯤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최근에 뭐 안 올라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가가 보면 뭐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뭐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올라갔고 제 주식만 빼고 다 올랐더라고요. 또 안 오른 거 있죠. 월급하고 애 성적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뭐 다 올라가고 뭐 보면은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뭐 휘발유값도 올라가고 뭐 달걀값, 라면값 뭐 다 올라갔다고 지금 뭐 해서 안 올라간 거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안 올라간 게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가가 이제 우리나라 물가만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사실 최근에 물가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6월 이후로는 계속 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가 관리 목표가 한 2% 되잖아요. 2% 정도 되니까 5%면 뭐 많이 굉장히 초과한 거네요. 많이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상당히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됐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는 확 주저앉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5%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야 물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요즘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패드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면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라 그랬죠, 계속.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근거로 든 게 딱 세 가지 있었었죠. 왜 일시적으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 근거는 이제 세 가지를 그때 들었었는데, 이제 기저효과, 그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란이 뭐 또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곧 해소가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기저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죠. 뭐 작년에 워낙 낮았으니까 낮은 점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많이 올라가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작년이 워낙 낮았으면은 그때로 봤을 때는 이제 워낙 올라가는 거죠. 평균 치면 그렇죠. 3 되니까 2.5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사실 지금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사실 뭐 그 비교점이 이제 높아지면은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뭐 저도 생각이 됩니다. 기저효과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소비가 억눌려져 있다가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뭐
컴퓨터도 사고 뭐 네. 가구도 새로 바꾸고 뭐 가전제품도 새로 사고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올라간다. 그것도 뭐 그렇겠죠. 사실 뭐 컴퓨터 뭐 한 번 사면 이게 또 사겠습니까? 재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재택도 그것도 그렇고. 있어요. 네, 재택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가구도 가구도 사고 뭐 TV도 컴퓨터도 사고. 추가로 사게 되고 네, 그런 거죠. 네. 테레비도 좀 테레비도 아닌 바꾸고. 거고, 예. 뭐 그런 건데 그것도 뭐 한 번 사고 나면 뭐 계속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두 그렇죠. 가지 점에서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에 들었었던 이제 공급 공급 대란이 이제 일시적일 거냐라는 거에서는 조금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현재 이제 공급 대란이 좀 많이 심해지고 심해질 수 있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좀 공급 대란은 좀 물음표가 던져지지 않으니까 뭐냐면 옛날 대비 소비가 늘어서 공급 대란이 생긴 건지 아니면 과거랑 바뀐 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다녀서 공급 대란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반도체가 갑자기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문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반도체 자꾸 없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왜 아무도 없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 없냐. 네. 좀 물음표가 들지 않으세요? 저는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 뭘 찾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화기를 쓰는 양이 갑자기 늘었냐? 그거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자동차가 갑자기 많이 팔렸냐? 뭐 그 꼭 평균 내보면 그렇진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물음표가 던져 찾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거 할 때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다 보니 결국 생기는. 물건이 부족한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여지도 것 같아요. 많죠. 예, 사실. 옛날에 이제 배 이렇게 막아 켰을 때 네. 그때 공급 대란 맞잖아요. 네, 네. 이 가지를 못 하니까. 음. 근데 공급 대란이 왜 일어나는 걸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공급 대란의 가장 큰 요인이 요인이 이제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류 관련된 그런 대란, 그다음에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영향이- 대란의 예, 공급 쪽에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무역이 이제 대부분 배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보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도 비행기로 이제 날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무역은 배로 운송이 됩니다. 한 90% 이상이 이제 배를 통해서 해운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물동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복 소비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이제 소비가 또 자연스럽게 증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 수출하는 뭐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플러스 75%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물음표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오지만은 이제 저거죠.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본 어떤 뉴스에서 보면 네. 과거에 오픈을 다 했는데 과거처럼 항구를 LA 쪽이랑 그쪽 항구를 다 오픈을 했는데도 계속 줄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14%로 너무 세게 늘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있죠. 게다가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항만 노동자들이 한 30%가 줄었거든요. 줄어서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인력이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코로나 이후에 항만 노동자들이 하역하는 노동자들이 30%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예. 현재도 그러니까 줄었는데 그게 빨리 안 늘어나는 안 거죠. 늘어나니까. 물동량은 늘어났는데 그 인원들이 현장 복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일단 하역하는 사람들도 예,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그 물류 쪽에 이제 이슈들이 이제 미국 쪽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네, 뭐 그쵸. 거기 최근에 LA 최근에 롱비치 나오더라고요. 항에 뭐 네. 계속 배가 배들이 줄서 있다. 줄서 돼 있고. 있고 뭐 거기 한 70m가 그냥 대기하고 그쵸, 있고 그쵸,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물류 업체들 같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 화물기 사서 이제 사드리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뭐 화물선 통째로 전세 내서 이제 자기네들이 배송을 해야 되니까 뭐 선사에다가 맡기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체류하는 기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표 보시면은 이제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평균 체류하는 게 이제 5월 달에는 4.7일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9월 달에는 5.4일로 늘어났고요.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서 뭐 내리는 데까지 좀 더 걸린 것도 있지만은 내린 다음에 또 옮겨야 되잖아요. 뭐 철도로 그쵸. 이송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에서 이제 철도 실을 때까지 기간도 이제 많이 늘었네. 예, 5월 달에는 뭐 한 7일 정도 걸리던 게 9월 달에는 그게 한 16일 정도로 이제 더블씩 걸려요. 예, 늘어난 거죠. 뭐 찰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쪽 항인데 이제 서부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동부 쪽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네. 예, 글로 이제 가서 이제 내리는 배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동부 쪽도 또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전체적으로 다 항구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올라갔죠. 올라가네. 예, 그러니까 SCFI 그러니까 샹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6년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균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1000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었는데 벌써 한 5000 가까이 되죠. 이제 그렇죠. 한 5배 정도 한 1년 사이에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체류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간들이 이제 길어지면은 사실 배 같은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한 번 간 다음에 이게 오질 않는 거죠. 보면은 거기서 대기하고 뭐 내리는데 오래 걸려 뭐 이러니까 이제 다시 와야지 또 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올릴 수밖에 없. 영향들이 있겠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쪽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오는데 이제 얼마나 기간들이 이제 더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선사 그룹별로 이제 한 3개로 이제 나눠졌고 뭐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THEA 같은 경우에 이제 에버리지가 한 90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35일 더 플러스 된 거죠. 이제 20일.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 한 35일 정도 더 플러스 났고 그다음 뭐 OAL이나 뭐 2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늘어나긴 했는데 여기들은 덜 늘어난 이유가 얘네들은 괜찮은 게 아니고 항구들 스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몇 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한 항구만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LA에 내리고 다시 오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서 로테르담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이제 오는데 정체가 심한 항구는 몇 개를 스킵을 하고 이제 그냥 가서 이제 온 타임으로 맞춘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한 데는 한 30일씩 더 늘어난 거고 안 그러면 좀 그걸 온 타임으로 맞추려는 데는 항구 몇 개를 스킵하고 그냥 건너뛰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들어온 17척의 이제 컨테이너 선 중에 이제 2척만 이제 온 타임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딜레이 예정보다 다 딜레이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물동량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한 뭐 14,000 TU에서 24,000 TU급으로 해가지고 한 44척 정도가 더 필요한.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돌아가는 물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늦춰졌다. 예. 그러면서 이제 비용 증가의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산품 그러니까 완제품 위주로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재료 같은 거 뭐 석탄이라든지 뭐 곡물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드라이 벌크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다 이제 실는데 그쪽도 이제 보면 이제 BDI라고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제 보면은 그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2014년, 15년 뭐 이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었다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올해만 한 350% 정도 올라갔고 작년부터 시작하면 이것도 한 500% 정도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산품만 아니고 원재료 가격 옮기는데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 예전에 BDI 올라가면 주가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렇죠. 리만 이전에는 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타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네. 드리븐이잖아요. 그러니까 BDI가 늘어나면 물동량이 많아져서 물동량이- 수출이 잘 네,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가가 상승한다. 네. 이 논리가 계속 깔려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BDI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생긴다. 그렇죠. 적당히 올라가야지. 이렇게 와, 많이 이제 그러고 올라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해석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네. 똑같은 내용이지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올라가면 괜찮지만은 사실 이렇게 5배씩 올라가면은 곤란하죠. 예, 곤란하죠.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 그러면 이제 원가가 이제 상승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 경기가 좋으면 이제 가격이 높아져도 이제 계속 상관이 사겠지만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끝이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렇죠. 그게 뭐 제품가에 반영 못 시키면 이제 기업 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테니까 보면 자기가 안고 가든지 아니면 제품 가격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다음 비용 증가로 해서 이제 무역하는데 가격이 원가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요. 상승 압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 같이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출 가격에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수입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류 쪽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보면 네. 이런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보통 보면 이런 물류 쪽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어디 네, 수에즈 거기도 막혔을 때도 뭐 그거 뚫으면 좀 나아지고 뭐 네. 이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화될 수 있는. 장기화되고 있죠. 지금도 네, 이미 보면은. 너무 장기화됐죠. 네, 이렇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만 나오지 해결됐다는 얘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류 관련해 가지고. 예. 배가 많아지면 해결되나요? 노동력의 문제 한국가 아닐까요? 날리면? 네. 네? 아니면 노동력. 노동력? 하면은 그렇죠. 그게 예. 제일 그러니까 이슈 일하는 아닐까요? 사람이 네, 그렇죠. 복귀하면 그러니까 오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요 증가해서 이제 물동력 늘어난 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일손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이제 인력이 항만 LA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만 노동자들이 한 30% 줄었는데 회복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아직 회복 그 숫자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고 안 된 그러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지난번에 저희 했던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던 내용, 그거예요. 그거가 네. 엊그저께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 300만 명이 그냥 은퇴해버렸다고 아.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주가가 많이 집에서. 올리고 재산이 네. 많아져서 다시 일 안 그러니까 한다고 물동량이 늘어나서 안 사람 한대요.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일 안 안 하는 하는 일을 안 들어오는 거죠. 보면 주가가 폭락하면 다시 오나요? 글쎄요. 보조금을 안 주면 좀- 보조금도 안 주고 주가가 폭락하면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다시 오나요? 네, 하여간에 뭐 그래서 지금 항만 노동자도 부족하고 그다음 트럭이나 또 뭐 부족하고. 네, 부족하고 트럭 두 개가 뭐 제일- 지금 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지금 24시간 돌린다고 그래도 24시간 LA 한 같은 경우에 돌리겠다 24시간 그랬죠. 뭐 휴일 없이 그냥 계속 돌린다고 그러는데 돌린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없으면은 못 돌리는 예, 거죠. 그게 휴일 24시간 다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지금 뭐 소비 시즌이 계속 연달아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보면 네. 뭐 추수감사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성탄절, 성탄절. 뭐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이 발주를 갖다가 미리 내는 거죠. 지금 그 저기 뭐냐 물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좀 늦었다가는 못 받을 이제 수 못 있으니까. 받을 수 시즌에 못 받을 수 받을 수 있으니까 발주 시기를 점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걸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안 쉽게 좋- 쉽게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물류 물건이 관련된 없고 이슈는. 확실하게 없는 것 같아요. 세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 그래요? 연말 세일 없대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아 그래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안 블랙 하나요? 프라이데이 안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할인 폭이 좀 많이 줄겠죠. 그렇겠죠. 확 줄어드나 봐요. 그러니까 없는데 뭘 싸게 팔리기까지는 없잖아요. 원래 네. 정가에 팔아야 되는데. 그 정가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 진짜 물건이 없는 거는 몇 가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반도체 자동차도 차, 그렇잖아요. 차가 제일 자동차도. 크죠. 차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서 옵션을 막 빼고 있는 차도 맞아요. 있고, 네. 그다음 뭐 다 제 개인 관심사지만 뭐 운동 요즘에 골프 핫하다고 하는데 골프 중에 이게 체에 들어간 샤프트가 없어서 물건이 없거든요. 샤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샤프트가 인기 있는 거는 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샤프트도 이게 그 탄소로 돼 있는 걸 섬유로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안 들어가면 물건이 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네. 뭐 신제품들 뭐 이렇게 요즘에 붐이기도 하고 들어보면 다 대기하더라고요 물건을. 옛날에는 매장 가면 그냥 있으니까 바로 사서 했는데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자분들도 그 골프 스포츠를 많이 하니까 여성용 특화 제품은 더 원래 수량이 작았어가지고 그런 것도 쇼티지가 있고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물동량 결국에 일손 문제가 좀 큰 거 아닌가 그쵸, 싶기도 해요. 네. 일손 문제. 일손이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제 일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줄여놓은 일손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류 쪽 대란이 하나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제 가격 상승인데요. 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사실 촉발된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다음 뭐 석탄 이런 석탄. 에너지 가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유라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의 이제 석탄하고 천연가스 가격 저건데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한 2배 올랐어요. 근데 유럽과 아시아는 한 10배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예년에 비해서 한 10배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석탄도 보면은 한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전력 생산은 대부분 다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을 하거든요. 전력 관련된 비용이 아시아 쪽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전력을 갖다가 이걸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의 한 75%를 사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조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제조 단가 중에서 이제 천연가스와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게 쓰는 데는 한 7%.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데는 한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전기의 비중이 제조 원가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배, 10배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게 평균 잡아서 한 10% 정도가 전기나 천연가스가 차지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게 한 5배 됐다 그러면은 원가가 50%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50% 상승을 했으면은 제품값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또 기승전 미국인가요 또? 이게 원가가 이렇게 싸면 그러니까 원가가 이게 굉장히 싸요. 공장만 옮기면 그렇죠. 걔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에 다 그렇죠. 한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미국에 공장 짓고 있죠. 많이 가고 있잖아요. 있고. 보면 트럼프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맞아요. 에너지를 굉장히 싸게 쓸수 다른 있는 데보다는 거니까. 싸게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거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 디퍼런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데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가면은 올라버렸으니까 물가에 미국의 입장에서 올라 있는 게 좋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독립국 자기가 훨씬 됐잖아요. 싸니까 그렇죠. 예. 수출 경쟁력이든 물건 만들 때 경쟁력들을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보다 공장만 여기다만 지으면 그렇죠. 얘기하기도 훨씬 쉬운 거죠. 훨씬 쉽죠. 니네 훨씬 이쪽으로 쉽죠. 공장 옮겨라. 전기 싸다. 그리고 일자리 여기 만들어라. 그쵸.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어, 좋은 환경인 좋은 거죠. 환경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데요. 나머지 나라들이. 그래서 계속 물가들이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계속 비싸질 수, 그러니까 뭐 일부러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물류비도 그렇고 이제 전력 관련된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에너지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원자재로도 지금 다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에너지 많이 쓰는 업종들이 보면은 다들 철강, 뭐 철강, 뭐 비철, 뭐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많은데 쓰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그런 데들이 이제 단가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상반기에 좀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받아서 밑으로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최근에 네, 만불 또 넘어 조금 좀 최근 들어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뭐 만불 돌파해가지고 뭐 한번 또 쳤죠. 또 신고가도 한번 또 치고 그렇죠. 내년에도 높을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간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전력 가격 그 제한폭을 갖다가 그 10%에서 20%로 올렸잖아요. 보면 상승 제한폭을 갖다가 이제 10%로 원래는 맞다. 10%까지만 이제 인상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그 바운더리 갖다 한 20%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많이 쓰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한폭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쓰지 마라. 많이 쓰면 그냥 많이 나가게. 많이 쓰면 이제 쓰지 말라는 거. 폭을 제한시켜 주는 게 아니고 니네들 같은 에너지 많이 쓰는 애들은 쓰지 마. 뭐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ESG랑도 연관이 또 있겠네요. 아. 넷째로.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그 비철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연가스로부터 비료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비료가 한 전년 대비 한 40%가 줄었다고 그래요.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가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또 비료가 가격이 비싸지면은 농산물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비싸지는 거죠. 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덜 받아도 될 것 같다가 지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다른 원자재에도 굉장히 확산되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올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는 주로 미국 쪽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좀 덜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예. 네. 그 물가 상승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에너지 때문에 지금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비용이 높아지면은 지금 봤었을 땐 그 유럽이나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들이 전반적인 물가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죠. 미국 수준으로. 예. 지금 뭐 그런 정도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천연가스하고 뭐 석탄 같은 경우 뭐 언제까지 그럼 비싸냐. 계속 비싸냐? 이거 뭐알 수가 없죠. 보면. 그쵸. 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시점 타이밍 자체가 이제 또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포워드 커브 같은 거 보면 다 백워데이션이거든요. 보면은 다 백워데이션이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한 30불 이상에서 계속 쭉 가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죠. 그 네네. 한 봄 뭐 3월, 4월 되면서 이제 좀 빠지긴 내려오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빠진다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포워드 커브 같은 거 보면은 빠질 거로는 보지만은 그래도 예년 수준만큼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 않을 것 같다. 예, 석탄도 마찬가지고 석탄도 네. 지금 뭐 공급 부족 상황이 있어서 빼기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년 시간이 가면서 빠지긴 빠질 텐데 그래도 예년 수준까지 이렇게 빠지기는 당분간은 좀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뭐 더 추웠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아,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날 수 있다. 더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예. 올해 좀 추울 것 같다 그랬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빨리 추워지고 추워졌어요. 추워질 맞아요. 것 빨리 같다. 추워졌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그렇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않을 것 같다. 같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왜 공급을 좀 늘리면 안 되냐? 예, 왜 공급을 좀 늘리지? 왜 공급을 안 늘리지? 보통 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수요 자체가 이제 줄고 또 높은 가격이 되면 또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품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너무 비싸서 안 사. 그리고 가격 비싸니까 생산 더 많이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안정화 되는데 이런 천연가스나 뭐 석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보면은 생산을 늘리기가. 왜 그러면은 지금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에너지가 네.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쵸. 보면은 화석연료에서 클린 이제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가격이 높다고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ESG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페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투자 안 하면 못 버틴다. 예. 뭐 얘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보면 이제 옆에 차트 보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일이 지금 왕창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거고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거로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좋다고 해가지고 설비나 이런 거 투자를 늘려 놓으면은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천연가스나 이제 그 석탄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저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재생에너지가 네네. 아직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뭐 안 불고 뭐 이래서 이제 풍력 줄어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게 제대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나 뭐 다시 석탄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거 갖다가 이제 단기간이라도 일단 그걸 돌려야지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이제 하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 참에 오히려 전환을 더 빨리 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더 빨리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좀 제대로 되면은 이제 뭐 제대로 되지만 이제 그쪽에서 좀 문제 생기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값이랑 이걸 올려놔야 재생에너지가 원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원가를 올려야 이거랑 얘를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얘를 올려서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얘랑 비슷하니까 이제 다 가도 돼. 뭐 이렇게 만드는.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지 이제 물류비하고 그다음에 원재재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shipping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5배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뭐 해소가 되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아까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러면은 좀 나아지겠죠. 그다음에 밀수도 좀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적어도 봄 되기 전까지는 쉽게 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아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네. 그게 쉽게 그렇게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년 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내년은 이제 봄 지나가지고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들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6개월. 적어도 5개월? 적어도 6개월 이상 뭐 갈 것 같은데요. 예. 6개월 정도는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가 갑자기 확 갈까봐 다들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플레로 갈까봐. 그럴 수 있죠. 그거가 무서워서 지금 이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원래 지금 인플레 있기 전에는 다 디플레가 문제지 인플레 문제가 아니라고 다 얘기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몇 달도 안 됐어요. 그 얘기 몇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안 없어질 네. 거라고 다 하는 걸로 그래서 분위기가 딱 파월 바뀌었죠. 의장도 좀 스탠스가 바뀌었죠. 조금 바뀐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요즘에 와서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내년까지 자꾸 이러면 나도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코멘트 날리죠. 더 이제. 일시적이긴 한데 조금 더 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긴 했죠. 예. 그러니까 당장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당장 예, 당장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결국 소비가 많아졌다는 건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건을 많이 쓰게 쓰니까. 쓰게 네. 바뀌어서 진짜로 이제 수급이 꼬인 건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가격까지 에너지 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란 것도 그 수급이 꼬여서 에너지 값이 그렇죠. 올라가는 수급이 거니까. 뭐 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그쵸. 공급이 꼬였기 때문에 꼬인 이제 거죠. 예. 에너지 ESG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석유 투자 못하게 하고 뭐, 뭐 코스트 그렇죠. 매기고 이러니까 이거는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얘가 뜨니까 얘 뜨고 그러면서 쫙 연결돼서 그냥 그러니까요. 참 쉬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에너지 뭐 마이너스 가서 뭐 난리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유가 마이너스였는데. 유가 마이너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겪었는데 1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높아져서 또 그렇죠. 난리니까 냉탕 온탕 냉탕 온탕.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죠. 뭐 아까 그 작년에 뭐 다 내려갔다가 올해는 뭐 올라가는 거 다들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연초에 이건 아닌데로 지금 가고 있는. 너무 핫한 거 아니야? 뭐. 너무 핫한 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치솟는 물가 관련된 내용 좀 이렇게 저희 같이 봤는데 정리해 보면은 일단 물류비 이게 좀 제일 키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시장. 지난번 저희가 에너지 시장 한번 살펴본 것처럼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영향을 준. 결국은 이제 커머디티 시장은 제가 봐도 에너지가 항상 키였던 것 같아요. 옛날 뭐 오일 쇼크도 그렇고 뭐 걸프전 때도 그렇고 지난 보면 작년도 사실은 못 돌아다니니까 에너지 갑자기 마이너스도 가면서 막 갑자기 또 안 좋았었던 거 그렇게 되는 거면 수순에 맞는 거고 물동량도 좀 일하는 인구가 줄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이제 주변에 해외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가 있는 분들 얘기 건너 들어보면 그런 우리 한국하고 좀 상황들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락다운도 그런 거예요?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노동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길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 저는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한 옛날 이거 되게 오래됐죠, 진짜. 메르스 정도 한 몇 개월 지나면 정리되겠지 이랬는데 이렇게 길게 그렇죠, 이렇게 길 생각 못 줄 했거든요. 몰랐죠. 근데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잠깐 떠나는 걸로 시작했지만 지금 되게 오랫동안 그 그쵸, 피고용자들을 떠나보낸 상태인데 갑자기 코로나 내일부터 없어졌다고 한들 갑자기 고용될 건 또 아니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필요해도 상대편이 없을 그쵸,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를 다른 들면- 지압을 구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원래 트럭 몰던 사람이 그렇죠. 일자리 없어지고 있다가 계속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있을 수 바라보는 없으니 거니까. 뭐 딴 예.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와 그런데 이제 네. 뭐 안 못 올 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올 중반 이렇게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필요가 생겼는데 이제 약 적절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건너 전달을 했더니 그분이 그 사이에 다른 잡을 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업종 아니고 그래서 그쪽이 뭐 전도 유망해 보여서 그쪽 가셨다 그런 안 돌아오는 노동력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일어나면 아까도 그런 생각이 날 것 같고. 금융권 코인으로 사람들 다 많이 가서 사람 구하기가 없어요? 어려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IT 그런 것도 있고 그 조금 이야기 길어지는데 코인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것 에너지가 사실 지금 코인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에너지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전기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코인 채굴 못하게 한 건 또 그런 정전되고 있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약간 음모론처럼 보면 원래 코인은 중국의 산물이었잖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메이저가 네. 이번 이 사건으로 메이저가 다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상장 다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채굴이랑 전부 다 미국 거로 다 바뀌었어요. 음, 거기다 거래소도 미국 상장 시켰잖아요. 네, ETF 그렇죠. 거래소 또 ETF 만들고 막 이러니까 와 이것도 한 번에 가져가는구나. 열심히 여기서 이제 네. 터 닦아놨더니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9월에 규제한 국내도 나오면 뭐 바뀔 거다 했지만 사실은 코인 요즘에 또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잘 나가죠. 조금 뭐 다른 시점에서 그걸 또 다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네거티브하게 본 면도 있는데, 아니 네거티브하게 보는 건 이제 금융권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권에서는 다 네거티브죠. 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게 불합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갔다가 막 폭락하고 그렇죠. 하니까 투자자한테 좋은 것 같진 않다 생각하지만, 뭐 트렌드는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올라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된 이제는. 저 테슬라에 탈 건지 말 건지 뭐 아까 전에 잠깐 그런 그런 얘기했는데 얘기. 네. 고민했는데 뭐 천슬라 됐으니까 예. 네, 탈 거냐 지금 말 탈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탈 또 거냐 그런 말 거냐 거는 항상 거죠. 고민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내년을 생각해봤을 때 올해랑 좀 비슷한 부분, 이제 고객들 거래하는 추이 이런 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좀 뭐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조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심심한 투자 시장, 파생 쪽은, 그러니까 해외 파생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년은 좀 다이나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투자자한테는 엄청 큰 손실의 뭐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잘 준비된 사람은 또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도 되거든요. 리만 나왔을 때 다 잃었지만 다시 올라갈 때 또 번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20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희 얘기한 거 거의 다 맞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도 좀 다시 한번 마음 새겨주시고,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최근에 약간 저희 유튜브, 저희 팀이 운영하는 채널이지만 일부 조금 슬로우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개편, 저희 프로그램 빼고, 이제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계속 가는데, 다른 프로그램 좀 개편도 있고 하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물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